자, 반갑습니다. 지금 올리는 영상은 날짜상 어제였죠. 7월 28일에 강원FC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양민혁 계약은 지금, 그러니까 날짜상 어제죠. 하고 시즌 종료 후 이적하는 걸로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어제 오후 5시에 메디컬이 마무리가 됐고 7월 28일 오후 9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강원FC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간이죠. 그때에 맞춰가지고 오피셜 내기로 양쪽 구단이 합의가 되어서 9시 30분에 오피셜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유럽 클럽들의 관심이 이미 4월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는 EPL B클럽과 챔피언십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팀,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세네 번째 팀에서 제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팀도 대단히 좋은 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얼추 유추가 되죠. 그리고 정작 토트넘은 5월 말에 정식으로 오퍼가 왔다고 합니다. 그 양민혁 선수의 프로 계약, 양민혁 선수가 프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 프로 계약은 원래 이적 같은 경우에는 준프로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FC 팬들은 이미 이야기 들어서 알죠. 그 양민혁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보다 더 좋은 팀들에서도 오퍼가 왔었다. 하지만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을 원했고 김병지 대표도 양민혁 선수 발전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맞아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단에서 진행했다는 것보다 선수가 원하는 팀으로 이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팀이 훨씬 더 좋겠지. 하지만은 우리 강원FC는 돈보다 우리 K리그 발전, 그리고 차후 유소년 선수들이 우리 강원FC를 더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그거를 위해서 선수가 원하는 팀, 즉 양민혁이 토트넘을 원해서 토트넘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적료는 밝힐 수 없지만 K리그에서 유럽 직행으로는 최고의 이적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상황에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참가할 수 있도록, 왜 그러겠어? 바로 양민혁 선수의 군 문제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으로 군 면제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구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김명기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다들 아시죠? 우리 강원 FC 팬들은 양민혁 선수가 원래 동계 훈련에 계획이 없었죠. 하지만 김명지 대표가 자기 사비로라도 추가 예산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라고 했었고, 그리고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예전에 이제 우리 강원FC가 동계훈련 가가지고 처음으로 동계훈련하는 거를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었죠. 지금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자마자 첫 골까지 넣으면서 대단히 잘했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윤정환 감독의 눈에 들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K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구단에서 MVP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구단의 주장이라던가 아니면 나이 있는 선수들이 주로 추천이 되죠. 하지만 김병지 대표는 MVP를 추천할 때 활약도 기준으로 추천하겠다. 양민혁도 추천할 수 있다. 지금 페이스라면 양민혁이 추천되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실적제 잘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제대로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재밌는 댓글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김병지 대표와 서호정 기자님께서 다 같이 웃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K리그 혹시라도 우승을 해서 MVP를 받게 될 때 교복을 입고 나가게 해라
라는 댓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야지 고등학생 선수들도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지 대표가 현재 양민혁 선수 다음으로 이미 3~4명 정도의 선수가 눈에 들어온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벌써 기대가 됐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뭐였냐면 양민혁 선수 계약 내용에 K리그 유스 발전을 위해서 이번 겨울 우리 강원FC 유스인 제1고와 그리고 제1고는 아니지만은 잘하는 고등학생 유망주 5명을 골라서 토트넘 일주일짜리 훈련 캠프를 참가하는 거를 이 기준을 양민혁 이적의 계약 조항에 넣었대요. 그리고 강원FC 스태프들도 토트넘 연수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토트넘이 부담하는 걸 이 계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에 대해서는 김병기 대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또 약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토트넘에서 솔직히 약간 이 부분에 껄쩍지근했대.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가 그럼 양민혁 50억 유로 줄 테니까 유니폼 매출 계약을 우리 줄래라고 했대. 당연히 반대하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따왔다고 합니다. 진짜 레비 회장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정말 장사꾼인 거 알잖아요. 그 레비 회장을 상대로 와 이런 장사의 싸움 해가지고 이겨왔다라는 거잖아요. 와 정말 이걸 박수 쳐줄 만한 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또 많은 우리 강원 팬들이 환영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영 선수 다음에 김동현 선수, 강원의 심장. 김동현 선수가 원래 계약이 1년 6개월 내년 말까지 남은 상태였고 그리고 총 4팀에서 김동현 선수에 대해서 오퍼가 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강원FC에서는 7월 27일 이틀 전이죠. 날짜상 7월 27일부로 김동현 선수와 1년 추가 계약을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잘했어. 지금 김동현 선수가 강원 와가지고 단 2게임을 뛰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선수랑 꽉 각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미 이적한 선수지만 야구 선수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야구는 전 구단과 이야기가 끝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말 그대로 야구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알다시피 울산이 끼게 되면서 이 싸움이 누군가는 김병지 대표 말로는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전 소속팀이 됐든 아니면 야구가 됐든 아니면 울산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강원FC가 됐든 누군가를 멈춰줘야 끝나는 게임이었다고 해요. 끝나는 게임이라기보다 끝나는 싸움이 맞겠죠. 그런 상황에서 강원FC에서 그거를 멈춰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울산을 가지고 가이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다 피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영 선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영 선수 같은 경우도 전북과의 계약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 타 팀에서 또 한국영 선수의 제의가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빠그러뜨리고 다른 팀과 계약을 진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으로 마무리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강원에서 현재 대전에 있는 구택 선수 있잖아요. 네, 구택 선수를 노렸고 솔직히 우리가 먼저 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의 좀 잘 돼가는 분위기였는데 대전에서 차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이민성 감독님이 그걸 많이 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지 대표가 대전 전력강화실장이랑 단장님이랑 또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랑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구단끼리 붙어버리면 계속 돈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강원이 빠져주면서 동경쟁을 안 하고 대전과 마무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현재 우리 강원FC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울산 문제도 있고 울산이 또 FC 서울 다른 팀이랑 또 문제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K리그 팀들의 이적 거래에 대해서 욕심낼 땐 욕심내고 양보할 땐 양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좋은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쿨거래죠. 앞장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병지 대표는 우리 구단 방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 구단은 뭐 유망주라던가 그리고 K2의 잘 클 수 있는 전력들을 데리고 와서 좋게 만들어서 또 잘 팔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구단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구단의 방향으로 잡았고, 그리고 내부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이 서로 성장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게 윤정환 감독과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윤정환 감독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야? 프런트와 그리고 감코진과 선수들과 여기에서 뭐 제가 뭐 말하진 않았지만은 심지어 팬들과의 소통,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김병길 대표의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팬들의 직접적인 소통이잖아요.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어쨌거나 만약에 김병길 대표가 나르샤 회장님을 통해서 팬들에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르샤 회장님도 뭐 직접 적어가면서 듣는 건 아니니까 깜빡할 수도 있고 본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대표이사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가감 없이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통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FC 서울의 강주혁 선수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양민혁 선수랑 친구로 알고 있어요. 강주혁 선수가 인천전에 나와가지고 한 골을 넣고 그 골로 1대0으로 서울이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썰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김기동 감독님이랑 친한 사이다 보니까 김기동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기동아, K리그 유망주들이 민혁이를 보고 정말 경기를 뛰고 싶어 하고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그런 유망주들 데리고만 다녀도 그 선수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용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게 돼서 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강주혁 선수가 골까지 넣은, 우리 쪽으로 좋게 생각하면 김병기 대표가 어쨌거나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은 우리 K리그 뉴스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정도로 열심히 생각을 해주신다라는 거에서 대단히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팀 K리그의 황몽기 선수가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헨리의 하랑 코바체비치 선수가 임대로 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완전 이적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정 기자님께서 야구 선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안정장치를 또 해놨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건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김경민 선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경민 선수에 대해서는 코칭 스태프들이 소위 말하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하는 선수가, 그리고 그게 김경민 선수다라고 해서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이야기가 있었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김병기 대표가 처음으로 우승을 바라보고, 우리 팀의 우승을 바라보고 이제 이승우 선수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뭐 또 썰이지만은, 식당에서 장어집에서 우연히 이승우 선수와 수원FC 선수 몇 명이랑 같이 식사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값까지 계산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잘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 한마디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북을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로 우리 MD, MD에 대해서, MD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유니폼은 필드 홈 유니폼 기준으로 7월 30일 날 250장을 입고를 하고 1인당 한 벌의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말 그대로 리셀이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2개 줬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르샤 회장님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필드 홈 천장이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유니폼을 구매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8월 14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구매하기 좋은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원정 유니폼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원정 유니폼은 이제 홈 유니폼 판매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 원래는 처음에는 원정 유니폼은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홈 유니폼 판매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색, 그리고 선수별 머플러.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선수별 머플러가 선수가 그때 이상원 선수와 또 황문기 선수 같은 선수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 몇 선수들이 먼저 나오나 봐요. 그리고 후드 집업, 그리고 그 야구 점퍼 등을 겨울에, 야구 점퍼들은 제가 겨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했던 포토이즘이 8월 18일이 저희 광주 FC랑 강원 홈 경기거든요. 그때 MD 스토어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김병기 대표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양민혁 스페셜 티셔츠를 300벌을 만들도록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양민혁 선수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소호정 기자가 그러면 그 브랜드 옷 입고 나왔는데 그 좋은 브랜드 비싼 브랜드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랑 협업을 해보시죠 라고 했더니 김병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 처음 뭐 할 수도 있죠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 500장 그 다음에 1000장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아니면 10년 계약을 하자 하는 식의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뭐 그 스페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정말 예를 들어서 김병기 대표님의 뇌피셜 혹은 계획인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다 듣고 나서 생각나면서 막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적었는데 빠뜨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이런 의견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골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뿐만도 아니고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우리 강원FC 팬들은 대단히 좋았을 내용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정말 김병지 대표가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구단을 생각해주고 있구나, 심지어 구단뿐만 아니고 K리그까지 생각해주시는 진짜 생각의 폭이 넓으신 분이구나, 정말 K리그 레전드로서 선배로서 이 어린 후배들을 위한 생각이 진짜 깊으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프론트진들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성적에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우리 팬들도 다 잘해주는 만큼 열심히 돈도 쓰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응원도 같이 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강원FC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라이브 방송 요약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